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노영만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기술은 가상현실 콘텐츠 체감 피로도의 저감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기술의 문제점과 제 발명의 특징과 그다음에 관련 논문과 특허 말씀드리고 그 사업화 추진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VR 콘텐츠는 지금 다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3D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든지 5G라든지 가벼운 HMD의 발전과 함께 이런 가상 현실 인프라가 점점 개선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이 VR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VR 콘텐츠를 경험한 시청자들은 한 80%, 70%가 피로도를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VR 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이 피로도를 저감이나 피로도를 해소하는 그런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경험적으로 체감 피로도의 저감을 방법이 있었으나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허는 가상현실로부터 자동적으로 체감 피로도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피로도를 가지고 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발명의 이제 키 파트인데요. 발명의 키 파트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VR 콘텐츠가 들어가면 그 VR 콘텐츠의 그 피로도를 이제 측정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것이 기존에 사람이 느끼는 것과 비슷하게 측정하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래서 측정되면은 그 피로도 저감 점수를 예측해서 허용 내에 있으면은 통과하고 허용 내에 없으면은 이제 그 피로의 요인을 찾아서 저감하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떻게 하면 체감 피로도를 정량화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시각적인 경험치가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것을 경험했을 때 이제 신경 불일치가 발생해서 체감 피로도를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딥러닝 모델로 저희들이 이제 모델링해서 실제로 시각 피로도가 없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예측한 다음에 얼만큼 그것이 미스매치하는 거를 가지고 피로도의 정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그 정량한 기술과 저감 기술의 전체 오버뷰를 보여주는 이제 비디오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 리스트가 왔다고 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자동차로 이렇게 레이싱하는 영상인데 피로도가 많이 느끼죠. 이걸 VR로 보면 실제로. 그리고 피로도가 한 30 나왔는데 이것은 좀 30 이상 되니까 피로도가 높는 영상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정량화돼서 자동적으로 아까 정량 점수를 본 다음에 이것이 허용치보다 높다라고 하면 아까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속도가 사람의 경험치, 앉아서 느끼는 경험치가 훨씬 빨라서 이제 피로도를 느끼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낮추는 저감을 수행합니다. 수행해서 측정 다시 한 다음에 허용치 내에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디스플레이 주는 이런 이제 그 기술, 저감 기술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저감된 영상을 디스플레이 한 거하고 오리지널 영상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피로도가 낮추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입력 전에는 30이 나오는데 피로도가 저감했더니 19로 떨어져서 훨씬 더 볼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약간은 속도였는데 이제는 그 VR 영상에서 하이 레솔루션이 있는 반면에 또 로우 레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해상도가 사람한테 매우 피로도를 주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가 되는 콘텐츠인데요. 이것도 역시 자동적으로 아까 체감 피로도를 측정한 다음에 그걸 잰 다음에 피로도 허용치가 넘었다. 그러면 다시 저감을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해상도가 적으니까 해상도를 이제 늘리는 저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감을 해서 해상도를 늘려서 만들어준 영상을 다시 허용치 이내로 만들고 그걸 이제 허용치 이내가 됐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해주는 그런 이제 저감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영상을 이제 동시에 입력 영상과 저감된 영상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 그 저감된 영상이 훨씬 하이 레솔루션이기 때문에 훨씬 피로도가 낮추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측정해 보면은 왼쪽에는 피로도가 30이었는데 한 24로, 30 이하로 줄어든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실제로 보면은 저감도가 떨어지는 이제 느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키 기술이 콘텐츠의
여기는 크게 시간하고 공간을 이제 살폈는데요. 그래서 시간에서 만약에 피로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빠른 속도죠. 보통 우리가 쉽게 알면. 그래서 예외적인 속도인데 예외적인 속도를 감안해서 중간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세간의 속도를 늘리는 방법을 저희 기술에서는 이제 딥러닝을 가지고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간의 해상도 떨어지면서 피로가 유발된 거는 사람들이 보는 실제로 뷰포트 도메인에서 뷰포트 해상도를 늘림으로써 그 피로도를 저감시키는 그 기술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그 2017년부터 계속 외부에 지금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IEEE 트랜잭션 논문에 4건, 그 다음에 국제학술 내외 8건을 이제 계속 시리즈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제 탑 논문이고 탑 컨퍼런스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제 증명하는 실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도 이제 병행해서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국제 특허를 4건을 이제 출원 중이고 1건이 등록됐고 국내가 5건,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특허 출원도 한 2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체감을 피로도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어떠한 분석,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감소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요소에 특허를 제출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인체 실험을 통해서 전부 다 증명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과 특허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의 이제 사업화 추진인데요. 그 사업화는 현재 이 연구가 한 3년, 4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사람이 느끼는 피로도를 정량화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떠한 그 VR 콘텐츠든지 들어오면 그것에 사람이 느끼는 그 피로도를 측정하는 그 모듈을 저희들이 이 ICT, R&D 기술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콘텐츠가 들어오면은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실제로 콘텐츠의 차이를 딥러닝으로 예측해서 그걸 가지고 VR 멀미 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 그것이 있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거를 입력을 넣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은 이 프레임별로 이렇게 속도나 해상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컨티뉴어스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콘텐츠가 이게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측정 방법으로 기술을 예고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특허는 이 정량적인 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감을 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이 본 특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고 빨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이나 또는 온라인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노영만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몇 개 있는데 먼저 대답은 하셨는데 제가 부연 설명해서 질문을 하자면 이제 체감 피로도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원래 체감 피로도가 없는 영상을 비교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 카이스트의 고유의 특허가 돼서 이게 기술 이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체감 피로도를 이제 어떻게 디파인하느냐는 이제 기존에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쉽게는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거의 차이가 이제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정량화하거나 실제로 수치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이고요. 그래서 그 방법론 쪽에서는 이제 사람이 느끼는 데이터를 모집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한 게 이제 카이스트에서 한 특허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을 향후의 시제품 발매 논의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시제품은 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뭐 시제품을 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 코어 기술을 다양한 쪽에 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미리 이 사람이 얼만큼 이 비디오를 VR 콘텐츠를 보고 피로도를 느끼냐를 이제 측정하면서 제작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작하는 파트에서 이 엔진이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HMD 그걸 이제 디스플레이하는 쪽에서도 들어오면은 미리 그 예측을 해서 저감 기술을 이제 융합해서 디스플레이해주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품으로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지는 않는데 그 엔진으로
그런 걸 이제 염두하고 엔진은 이제 개발한 상태입니다. 예, 그 유사한 질문인데요. 예, 콘텐츠 저작 회사, 콘텐츠 플랫폼사, 하드웨어 제조사 중 어느 회사 가장 적용하기 적합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뭐 다 적용하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콘텐츠 제작하는 데에서도 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이제 그 제작할 때 노하우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피로도를 유발하지 않는 그 한계 내에서 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툴이 있으면 쉽게 객관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제조사는 이제 이 엔진을 이제 하드웨어로 이제 축약시켜서 하는 기술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그 HMD나 어떤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예, 그 기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피로도 유발 인자에 관한 트레이닝 데이터는 확보하셨는지요? 그렇다면 트레이닝 데이터의 출처 개수는 어느 정도 되고 학습의 신뢰도 검증은 하셨는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딥러닝을 쓰는 때 데이터 확보가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제, 이거 이제 연구 과제로 출발했지만 과제하면서도 데이터를 쭉 모아서 이 데이터는 지금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오면은 이거를 다운받아서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딥러닝 전에 데이터는 아주 한두 케이스로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정도였는데, 저희들은 뭐 ITUR에 보면은 그 비디오 퀄리티 측정하는 그 미니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데이터가 더 많으면 더 좋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그 하여튼 이 일을 좀 처음 시작한 그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제 공개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개발한 거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임상 실험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피케이션도 해서 퍼블리케이션도 된 상태에서 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다시 튜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거는 이제 연구실 내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필드에 쓰면 어느 정도 이제 튜닝이, 이 엔진을 가지고 튜닝을 해야 되는 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노용만 교수님 발표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술 상담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